안녕하세요. 글로벌TV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신랑학교 시즌2 두 번째 이야기. 어제 국제결혼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왜 업체 비용은 이렇게 비쌀까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이긴 하지만 아마 대충 맞을 거예요. 저도 제 생각에 국제결혼 비용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저도 어떤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직거래 한다 칩시다. 무를 뽑아서 농수산물 시장에 가지고 가서 경매를 거쳐서 마트에 납품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쇼핑을 해서 그걸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무 하나 사는데도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데 사람이 사람 소개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붙겠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비용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에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걸 좀 이해하고 나면 좀 국제결혼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늘은 한번 그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국제결혼 업체라는 거는 한국에서 영업하는 조직이 있고 베트남에서 실행을 하는 에이전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영업사원에 해당하는 국제결혼 종사자라는 종사 업무를 보는 일명 상담 매니저라고 하는 그런 직군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업체가 모든 신랑을 영업해가지고 직접 진행을 하냐? 또 그건 아니에요. 상담 실장들을 한 명에서 두 명, 세 명 이렇게 두고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해서 베트남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업체, 그 다음에 상담 매니저, 그 다음에 에이전시 이 세 명이 나눠 먹다 보니까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베트남에서 국제결혼 하고 신부 한국에 오는데 업체가 실제 진행하는 거는 신부 소개하고 서류 해주고 기숙사 해주고 이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게 없죠. 근데 이 국제결혼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중간에서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게끔 상담도 해주고 런닝메이트도 돼주고 이런 인력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배 가정을 이루고 있거나 아니면 한 집안의 가장이거나 그럴 여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도 급여를 책정해서 주는 방식이면 좋은데 보통 보면 국제결혼 시스템에서는 건 바이 건으로 한 명 소개하면 얼마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걸 중개 수수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여가부에서 권고하는 중개 수수료는 한 200~300이에요. 그러면 한 1,500에 진행했다 칩시다. 그러면 소개하는 사람이 한 200~300 가져간다 쳐요. 그러면 나머지 한 1200 되겠죠. 거기에서 에이전시하고 업체가 5대5 또는 6대4 이렇게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제결혼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냥 신부 소개하고 약혼하고 그 비용 들어가는 거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이 그런데 근데 딱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게 신랑 하나 소개하고 한 8개월 9개월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업체가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요즘에 인터넷 업체들 한 달에 몇 건에서 몇십 건씩 하는 업체들은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받아도 되겠지만 그게 또 그럴 수 없는 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국제결혼 업체들의 한 80~90%는 한 달에 한 건도 못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 돈을 주고라도 기회비용 삼아서 하는 것이고 이게 너무 비싸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혼자 하면 되지. 싸네 비싸네 할 게 없어요. 세상 이치는 간단해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그 비용이 적정하다 생각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벌 바에는 그냥 안 하고 말겠다 싶어서 안 하는 건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남의 일을 대신 해주는데 한 7~8개월 해준다 칩시다. 그러면 나는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게 가히 비싸다고 얘기를 못 할걸요. 근데 제가 봐도 사람 소개 잘하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소개가 좀 잘못되면 그냥 남 탓하기 바쁜. 그러기 때문에 그냥 아예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사니까 그냥 뭐 조금 먹고 가늘게 똥 싸죠 뭐. 그게 요즘에 제 마음이고, 국제결혼이라는 거는 사실 별게 없어요. 신부 소개 받아서 라포 쌓고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내 준비 어느 정도 해놓고 그 과정이 돈으로 치환이 되다 보니까 그 기회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결혼 비용이 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비싸다 느끼면 그냥 세상 이치가 비싸면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게 공평한 거 아닐까요? 이게 냉정한 시각에서 보는 제 입장이고, 제가 개인 결혼 하시는 분들, 업체 결혼 하시는 분들 양쪽 다 지켜보면 다 장단점이 있어요. 개인 결혼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결혼 다시 하면 절대 개인 결혼 안 한다고, 업체 서비스 받으면서 한다고, 이런 분들도 많고, 업체 결혼 하시는 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업체 결혼의 단점이 뭐 속성 결혼이네 뭐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리스크 관리나 어떤 서비스를 받는 부분으로 보면 업체 비용이 가히 비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장점적인 면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이거예요.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갈 것이냐 자동차를 타고 갈 것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전거를 타고 가면 내가 직접 몰고 가고 좀 천천히 가잖아요. 근데 자동차를 타고 가면 내가 직접 운전할 수도 있지만 거의 다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러면 버스 기사가 있고 운전을 해주고 나는 내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국제결혼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은 신부하고 관계 형성에 집중만 하면 되고, 개인 결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그걸 기회비용으로 치환을 해서 어떤 자기가 잘 이용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싸네 비싸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서비스라는 거는 언제나 비용이 붙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합당하다 싶으면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직접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인테리어 비용도 그렇잖아요. 인테리어를 셀프 인테리어 하면 좀 마감 품질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만족하면 그냥 셀프 인테리어 하면 돼.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 좀 좋은 환경에서 예쁘게 살고 싶어, 그래서 전문가의 손을 빌려, 그러면 그에 대한 비용을 주는 거고, 국제결혼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근데 국제결혼 업체도 욕을 먹는 이유가 그 돈을 받았으면 그만큼 해줘야지.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엄청 잘해줄 것처럼 하고 결혼하고 나면 신경을 안 쓰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그 국제결혼 중개비용이 아깝다는 얘기를 소비자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문제거든. 그리고 국제결혼 비용도 이게 얼마고 저게 얼마고 그랬으면 받았으면 그냥 끝내야지. 또 추가로 이 비용 얼마 주세요, 저 비용 얼마 주세요, 이렇게 추가 비용이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들도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업체 비용은 기회비용이 있고, 내가 어떤 신뢰를 쌓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비용이 또 있어요. 그게 보통 처갓집에다 비용을 치르는 비용들, 전통결혼 비용이랄지 그 외 기타 비용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업체에다 치르는 비용보다 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생리도 이해를 하면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면 되는데, 그게 부당하다 싶으면 그냥 베트남 국제결혼 안 하면 되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건 이렇더라 저건 저렇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를 공유를 해주고, 그걸 옆에서 참고하라고 우리 채널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글로벌 TV 세계관도 생기는 거고, 거기에 동조하면 같이 댓글 달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러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거지. 아니 뭐 누가 세상 이치가 누가 자기 입장에서 뭐 하나씩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보통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자기 눈높이에서 얘기 안 한다고 볼멘 소리를 해. 그러면 우리 채널이 어떤 국제결혼에 대한 수준이 높으니까 수준 높은 얘기를 하는 거를 못 따라오는 본인 수준을 본인이 자책하고 탓해야지. 잘 알아듣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충분히 알아들을 것이고,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을 정한 게 뭐냐면, 저는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중에
중에 적어도 상위 30%에서 50%까지 그 사람들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수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어떻게 해도 답이 없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채널에서 하는 얘기가 어렵다,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긁히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면 보지 마세요. 뭐 기분 나쁜데 뭐하러 봐. 그렇잖아요. 글로벌 TV는 제 개인 채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동조하시는 분들과 소통하고 얘기하고 그런 채널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뭐 이게 무슨 공적인 채널인 양 뭐 도덕성을 부여하고 뭐 그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거 일도 없으니까 그냥 저 김이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하시고, 아니면 그냥 다른 채널 가세요. 여러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